오늘 2026년 4월 10일 단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뉴스 방송도 그 전체적인 결과를 온전히 맥락화하지 못하고 있다. CNN에서도 아니고 ARD에서도 아니고 서방의 어느 대형 뉴스 편집국에서도 단 하루 안에 40일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남자가 입을 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 최고사령관의 아내가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자기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리고 방금 휴전을 훼손한 이스라엘 총리는 일요일에 형사법정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세 사건, 세 개의 서로 다른 무대, 하지만 유일한 공통분모는 하나다. 이 전쟁을 시작한 시스템이 더는 버티지 못한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오늘은 내부적으로도 From Report on the D에서 우리와 함께하라. 이 세 사건이 무엇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14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겠다. 모타바 자메나이부터 시작하자. 40일 동안 이 지구상 그 누구도 2월 28일 이후에 찍힌 그의 사진을 본 적이 없다. 영상도 없고 그의 목소리 음성 녹음도 없고 공개석상에 나온 적도 없다. 다만 이란 국영방송에서 뉴스 앵커가 낭독하는 발언들 뿐이었고 화면에는 움직이지 않는 아카이브 사진이 떠 있었다. 오늘이 40일째였다. 아버지 사후 40일 추모일 아르바인, 가족들이 죽은 이를 추모하는 전통적 시아파 추모일. 그리고 그날 모데나이는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것을 훨씬 넘어서는 성명을 내놓았다. 서방 어느 방송도 이 정도의 완전한 형태로는 보여주지 않은 구체적 사실들이 여기 있다. 2월 28일 전쟁 첫날 그의 아버지 알리에나이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같은 공격에서 그의 아내, 그의 여동생, 여동생의 아이 그리고 매형이 사망했다. 한아침에 가까운 가족 4명 모드타베르 본인은 부상당한 채 살아남았다. 미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공개적으로 그가 부상당했고 흉하게 손상되었다고 말했다. 타임스 오브 런던은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그가 도시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치료 중이며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자메나이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는 소통했다. 엑시옷에 따르면 웃음 이스라엘 정보기관 소식통에 기대어 그는 송을 씨 메모를 사자를 통해 보냈다. 전자통신으로 위치가 추적될까 두려워했다. 이스라엘은 후계자로 임명되는 누구든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엠스타는 문자 그대로 사냥당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그의 송을 씨 동의가 없었다면 4월 8일의 휴전 웃음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오늘 그는 말했다. 그는 이란이 세계를 놀라게 한 승리를 거두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언했던 전쟁 목표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방 주류 방송이 그 완전한 의미를 제대로 분류해 넣지 못한 그 문장이 나왔다. 그는 선언했다. 이란은 전면적인 배상을 요구할 것이며 순교자들을 위한 핏값, 모든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거부된다면 적대 자산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면 그 자산의 동등한 금액을 파괴할 것이다. 이 문장을 다시 읽어라. 천천히. 이것은 전쟁에서 진 나라의 언어가 아니다. 이것은 국어라는 정부의 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자신이 더 긴 지렛대에 앉아있다고 믿는 행위자의 언어이며 그 확신을 워싱턴과 텔아비브에 모호함 없이 전달하는 언어다. 이 평가가 현실과 일치하는지는 이슬람아바드 회담이 보여줄 것이다. 그는 또한 호르무즈 해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도입하려는 통학료가 선박 한 척당 100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20%가 흐르는 동맥 위에 영구적이고 전략적인 통행료 징수소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경고했다. 우리 손은 반가쇠에 있다. 여기까지가 이란의 차원이다. 이것이 두 번째 무대와 연결되는 지점은 어느 주류 매체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멜라니아 트럼프 백악관 목요일 오후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서서 아무도 예고하지 않았던 성명을 발표했다. 자기 남편까지 포함해서 아무도. 그녀는 전쟁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이슬람아바드의 휴전 협상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유럽 가계를 짓누르는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프리 앱스타인에 대해 말했다. 수천 건의 정부 문서에 이름이 등장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해당 법 규정이 있음에도 미 법무부가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은 문서들. 그녀는 자신이 앱스타인과 어떤 관련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실제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말을 했다. 그녀는 의회에 앱스타인 네트워크의 생존자들과 공개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의회에서 선서 아래 역사를 위해 기록되도록. 그리고 그녀는 단 한 질문도 답하지 않은 채 연단을 떠났다. 그 직후 트럼프는 전화 인터뷰에서 아내의 발언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전쟁 회의 중이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 최고사령관이 이란과의 취약한 휴전 협상 한복판에서 자기 아내가 세계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CNN은 백악관 직원 여러 명이 그 발언에 놀랐다고 보도했다. 내부 소식통은 성명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쟁 몇 주 동안 앱스타인 이슈가 헤드라인에서 사라졌고 공개 발언은 그것을 필연적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다. 이제 트럼프가 편하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 공중에 떠 있다. 전 법무장관 판본디는 해임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유였지만 보도에 따르면 앱스타인 자료 처리 방식이 한몫했다. 현 법무부는 앱스타인 후속과 관련한 의회 소환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있으며 공개된 문서들에서 트럼프의 이름은 수천 번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가 공개적으로 말한다.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CNN은 오늘 이렇게 분석했다. 그녀는 그 주제를 묻어버리려 했다. 대신 되살렸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다. 트럼프는 트루트 소셜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공격했다. 터커 칼슨, 알렉스 존스, 메건 켈리, 캔디스 오원스. 그는 그들이 자신의 전쟁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low IQ의 stupid people 그리고 not jobs라고 불렀다. 수년간 그를 위해 수백만의 유권자를 동원해온 사람들, 마가 운동을 구축한 사람들. 이것은 승리한 남자의 말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받는 남자의 말이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자기 가정 내부로부터도. 이제 세 번째 무대로 간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 아마 가장 중대한 부분이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틀 뒤 일요일 다시 법정에 선다. 정확한 순서를 이해하라. 4월 8일 미국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발표됐다. 몇 시간 안에 이스라엘은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해제는 자동적인 법적 결과를 낳았다. 이스라엘 사법 시스템이 완전한 정상 운영으로 복귀한다. 법원은 그날 저녁 바로 공지를 발표했다.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당 4일 공판. 기소 혐의는 3개의 별도 사건에서 뇌물, 사기, 배임. 사건 4천의 핵심은 다음 혐의다. 니타냐후가 통신대기업 베지르크에 규제상의 이익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기업 소유의 뉴스 포털 왈라가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야 한다. 미디어 통제와 맞바꾼 정치 권력, 문서화되어 법정에서 입증된다. 네트야후는 기소된 최초의 현직 이스라엘 총리다. 유죄 판결 시 수년형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재판은 2020년부터 6년째 진행 중이다. 가자 때문에, 레바논 때문에, 이란 때문에 여러 차례 중단됐다. 협상의 니른적인 단계가 다가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 또는 군사적 격화 속에 있었다. 지금은 휴전이 적용된다. 비상사태는 해제됐다. 법원은 일요일을 잡았다. 그리고 여기 주류 매체가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 네타냐후는 4월 8일의 휴전을 같은 날에 훼손했다. 워싱턴과 테란이 딜을 발표하고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칭송받는 동안 이스라엘 공군은 오퍼레이션 이터널 다크네스를 시작했다. 사전 경고 없이 베이루트와 레바논에 10분 동안 100회의 공습.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최소 29명이 사망했다. 그들 대부분은 인구 밀집 민간 지역에서였다. 한 공격은 BK 평원의 한 마을에서 장례식을 강타해 조문객 10명을 죽였다. 휴전을 중재했던 파키스탄은 명확히 말했다. 레바논은 합의의 일부다. 네타냐후는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타격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네타냐후는 계속했다. 그 결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했다. 휴전 첫날 해협을 통과한 배는 5척뿐이었다. 전쟁 전에는 매일 100척 이상이었다. 분석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정치가 아니라 산술이다. 네타냐후는 자신의 재판을 멈추기 위해 비상사태가 필요하다. 비상사태 없음. 재판 진행. 유죄 가능, 유죄 감옥. 이 휴전이 실패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가? 이제 전체 그림을 맞춰보자. 워싱턴은 3가지 선언된 목표로 이 전쟁을 수행했다. 첫 번째 목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 결과 부분적으로 손상됐지만 미국 정보기관 평가에 따르면 파괴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 목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촉발. 결과 알리 차메나이는 죽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는 숨은 채 부상당해 사자를 통해 소통하며 오늘 배상을 요구했고 복수를 약속했다. 세 번째 목표,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적으로 개방. 결과 휴전 첫날 5척, 전쟁 전에는 매일 100척 이상. 한편 이란은 6주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을 달성했다. 미국의 자기들의 10개 항목 계획을 협상의 기반으로 강요했다. 그 계획에는 무엇이 있나? 모든 제재 해제, 전 지역에서 모든 미군 철수, 웃음, 그리고 모든 선박에 대한 조정 의무를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대한 이란의 전략적 통제. 트럼프는 이 계획을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반이라고 불렀다. 며칠 전 트루트 소셜에서 Open the damn straight, you crazy bastards, or you will live in hell 이라고 썼던 바로 그 트럼프다.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고. 이란이 딜을 구걸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던 바로 그 트럼프다. 중재자를 통해 딜을 요청한 쪽은 워싱턴이었다. 로이터와 AP가 확인했다. 이제 이슬람으로, 왜냐하면 며칠 안에 이 휴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거기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표단은 파키스탄으로 간다.
이란 대표단도 파키스탄으로 간다. 중재자로 테이블에 앉는 것은 파키스탄이다. 아무도 이 위치에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 나토도 아니고 EU도 아니고 UN도 아니고 파키스탄. 미국 측에서는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위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협상을 이끈다. 둘 다 전통적 외교 배경이 없고 둘 다 트럼프에게 직접 충성한다. 악시온은 휴전 이전부터 협상이 취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14일 안에 지속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지는 여러 분석가 평가에 따르면 아직 열려있다. 이란 측에는 한 달간의 전쟁 뒤에 워싱턴을 자신들의 조건으로 테이블에 앉혔다고 믿는 협상팀이 앉아있다. 10개 항목 계획은 초안이 아니다. 이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메우다바 차메나이는 오늘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손은 반가쇠에 있다. 이것이 이슬라마바드의 출발점이다. 양쪽 모두 체면을 지킬 출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워싱턴의 어떤 양보도 내부적으로는 패배로 평가될 것이다. 이란의 어떤 유화도 태안에서는 순교자에 대한 배신으로 묘사될 것이다. 그리고 휴전을 첫날부터 어뢰처럼 박살낸 이스라엘은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지만 테이블 위에 무엇이 놓이는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독일에서 거의 말하지 않는 차원이 하나 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추상적인 지정학 개념이 아니다. 이 해협을 통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5분의 1이 흐른다.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의 가장 중요한 LNG 공급자인 카타르는 자국의 모든 액화가스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한다. 지속적 봉쇄 또는 영구적인 이란의 통행료는 유럽을 직접적 의존성뿐 아니라 전 세계 가격 경쟁을 통해서도 타격한다. 세계 시장에 LNG가 덜 나오면 가격은 어디서나 오른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선박당 100만 달러가 넘는 이 비용은 전가된다. 정유시설로, 물류기업으로, 슈퍼마켓으로, 드레스덴에서 뒤셀도르프까지 가게는 이 청구서를 에너지 가격으로, 운송비로, 인플레이션으로 지불한다. 전쟁은 4,000km로 떨어져 있다. 청구서는 집으로 온다. 새 남자, 새 위기. 단 하루. 무타바 차마이는 오늘 말했다. 40일 만에 처음으로. 그는 항복하지 않았다. 그는 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복수를 약속했다. 그는 호르무즈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사이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녀는 법무부가 소환장에 완전히 응하지 않는 순간에 의회가 앱스타인 생존자들을 청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조차 그의 전쟁을 거부하는 순간에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는 일요일 법정에 선다. 휴전이 유효하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됐기 때문에 법원이 더 이상의 지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24시간의 호르무를 통과한 배는 5척, 전쟁 전에는 하루 100척 이상. 이것이 이 휴전의 현재 위치다. 에프롬 레포던데를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라. 이슬람 협상이 시작되고 결과가 분명해지면 분석은 여기 있다. 네타냐후의 재판일인 일요일에 새로운 전개가 나오면 분석은 여기 있다. 모다바 차메나이가 다음에 말하든 말하지 않든 분석은 여기 있다. 증거가 먼저. 그 다음 분석, 이것이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제나 이것이 From Report다.